나는 엄마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기억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다. 얼굴을 떠올리려고 하면 형태없는 그림자만 남고 목소리를 떠올리려고 하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4살이었다. 그 나이에 남는 기억이라는 게 원래 이런 걸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도 알지 못한다. 다만 몇 가지 장면만 남아있다. 밤인데도 집안이 환했고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눈부셨다. 현관 쪽에서 어른들 목소리가 낮게 들렸던 기억. 그리고 엄마가 나를 평소보다 조금 더 세게 안고 있었다는 감각. 그게 왜 이상했는지도 그땐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부엌에는 전날 그대로 그릇이 남아 있었고 방 안도 정리되지 않은 채였다. 하지만 엄마만 없었다. 나는 그 사실이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았다. 그냥 없는 사람처럼 받아들였다. 아빠는 내 눈을 보지도 않고 말했다. 엄마는 집을 나갔다고. 너를 두고 도망간 거라고. 그 말은 설명이 아니었다. 결론처럼 내려앉았다. 그날 이후로 우리 집에서 엄마는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 됐다. 사진도 물건도 이름도 점점 사라졌다. 그래서 나는 엄마를 잃은 아이가 아니라 버림받은 아이로 자랐다. 그리고 그 생각은 아주 오랫동안 내 안에서 바뀌지 않았다. 엄마가 사라진 뒤 우리 집은 조용해졌다. 아빠와 나는 필요한 말만 하며 살았다. 그게 불편하다고 느끼기 전에 그런 집에 익숙해졌다. 학교에 다니고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는 동안에도 엄마는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그 사실을 특별한 상처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냥 그런 가족도 있는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았다. 엄마에 대한 기억은 점점 희미해졌고 떠올리려 하지도 않았다. 생각해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경찰이라고 했다. 잠깐의 설명 뒤에 한 문장이 남았다. 어머니로 추정되는 분이 사망하셨다는 말이었다.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슬프기보다는 당황스러웠다. 이제 와서 왜 나에게 연락한 걸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서에서 본 사진 속 얼굴은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웠다. 기억 속에 남아있던 엄마보다 훨씬 말라 있었고 표정도 없었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내 엄마가 맞는지 확신하지 못한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서류는 생각보다 구체적이었다. 이름이 바뀐 기록, 주소가 몇 번이나 달라진 흔적, 짧게 남아있는 쉼터 이용 내역. 그리고 그 중 한 줄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가정폭력 피해 신고 이력. 경찰은 담담하게 설명했다. 엄마는 몇 차례 신고를 했고 그때마다 아이 이야기를 했다고. 아이를 데리고 나오고 싶어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신고 이후에는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는 상태였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아빠가 술을 마시면 집안의 공기가 갑자기 달라지던 밤들. 큰 소리는 없었지만 나는 늘 방문을 닫고 가만히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게 아무 일도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왔다는 사실이 그제야 떠올랐다. 엄마는 그런 집을 나 혼자 두고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경찰은 말을 이었다.
엄마는 이후에도 내가 다니던 학교 근처를 몇 번 맴돌았던 기록이 있다고, 멀리서 지켜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 말을 듣자 이상하게도 특별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았다. 다만 어릴 때 몇 번 이유 없이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던 순간들, 괜히 뒤를 돌아봤던 기억, 그게 우연이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의 죽음은 사고에 가까운 변사였다. 발견은 늦었고 연락할 보호자도 없었다. 그제야 사진 속 얼굴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도망친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끝까지 사라진 자리에서 나를 보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얼굴로.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엄마를 원망할 수 없게 됐다.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작은 가방 하나와 몇 장의 서류, 그리고 오래 접힌 사진 몇 장이 전부였다. 그중 한 장에 자연스럽게 시선이 멈췄다. 4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그러니까 나였다. 사진 속 나는 웃고 있지도 울고 있지도 않았다. 그냥 가만히 서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그 문장을 읽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뜻을 받아들이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다. 엄마는 사라진 뒤에도 나를 놓지 못했을 것이다. 멀리서라도 내가 잘 있는지 확인하려 했을 것이다. 나는 그 사실을 이제야 이해하게 됐다. 장례식 날 조문객은 거의 없었다. 엄마의 삶이 얼마나 조용했는지를 그제야 실감했다. 나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엄마라고 불러봤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데 20년이 걸렸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엄마는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이제야 엄마를 집으로 데려왔다. 버림받았다고 믿었던 기억 대신 지키려 했다는 사실을 내 안에 남겨두기로 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엄마를 이해할 수 있어서 그걸로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본다.